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이는 양평 두물머리. 그런데 이곳으로 모이는 게 강물만은 아닌가 본데요. 캠프파이어까지. 캠핑장을 잘못 찾아왔나? 여기 집이 맞나요? 모두의 집이죠. 모두의 집이지. 아지트인데. 마음대로들 해라. 법적으로는 얘 앞으로 돼 있어. 아, 다 큰 어른들이 왜 아지트일까요? 우는 모습은 영락없이 소년들이네. 6년쯤 되는 나이 되면 친구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아지트가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하고. 이젠 중년이 된 친구들의 아지트. 시끌시끌한 우리 집을 탐구해 봅니다. 남한강이 가로지르며 흐르는 경기도 양평. 옛날에는 강 따라 나루터가 참 많았다죠.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은 늘 왁자지껄했답니다. 지금은 도시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로 동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오늘 이걸 힌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리들이 있어요. 무슨 공원이기도 하고. 집오리는 아닌 것 같은데 건축주가 집에서 찍었답니다. 건축주분이 이 오리들을 키우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류학자이신가? 이 녀석 찾으려면 물이나 논 근처로 가봐야겠죠. 와, 오, 사진에 있는 오리가 있어요. 우와, 진짜 많은데? 오, 이 영상에 있는 거랑 똑같은 오리인데요? 장소도 똑같네. 어머나, 이제는 한국의 텃세로 자리 잡은 흰뺨 검둥오리랍니다. 와, 우와. 오리가 저렇게 날아가네요. 나 때문에 날아가나?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이만한 지금 다 정원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집이라는 얘기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집은 창고처럼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하얀 벽에 창문도 안 보이고. 창고 아니면은 공장이라고 해도 믿겠네. 아이고, 어떤 분이 사시는 걸까? 계세요. 아유, 나오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부부께서 나오시는데 그렇죠. 남자분 두 분이 나오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떤 길 분이- 건너 사는 동네 친구입니다. 그럼 집 주인이시고 네네네. 동네 친구분이시고. 네. 저는 근데 집이 있고 이만큼이 지금 다 마당인데 아니 정원이 엄청 넓어요. 땅을 사고 보니 앞에가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이게 국가 땅이라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곳이라지요. 건축주 집하고는 1m도 안 되는 거리. 절대 개발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수변 공간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명당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번엔 세 분이시네. 정확히 이 집 주인이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이 집의 주인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땅 구할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친구 홍성헌이라고 합니다. 땅도 같이 구해주고 집도 설계해주고 시공까지 해줘서 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오춘환이라고 합니다. 독립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친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마음과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지트가 생긴다는 그런 마음이 두 개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이런 이제 완성 있는 집이 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지기라죠.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건축주가 집 짓기를 결심하면서 아지트 프로젝트가 가동됐답니다. 전국을 돌며 땅 구하기부터 함께 했다죠. 여기 괜찮다 싶으면
이게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친구들이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너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일 거냐?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응원해주고 했죠. 친구들과 1년을 넘게 헤맨 끝에 찾은 땅. 친구들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두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그렇게 건축주의 집이자 친구들의 아지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모양이 독특하죠? 부모랭 같기도 하고 날개짓하는 새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게 논이었는데 이게 땅을 잘라서 사다 보니까 못생긴 땅을 사서 좀 깁니다. 길어요? 네네. 땅의 모양을 따라 생겨난 집이라 마당까지 50m, 집 내부만 30m가 넘는답니다. 집 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오. 어머나 진짜 길다. 무슨 골목길 같기도 하고요. 엄청 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0한 2, 3m밖에 안 되고 그럼 뒤에 17m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집이 길게 지으셨어요? 제가 땅도 땅이지만 네네네. 혼자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단조로우면 제가 외로울 것 같아서. 식상해지고. 아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여기 바닥에다가 창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원래 위쪽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래쪽으로 한번 깔아보자 했는데 이게 지금도 눈이 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담벼락으로 고양이 발자국도 찍혀 있고 이게 아주 재밌는 공간입니다. They'd be spent in sweet content, dreaming away when skies are gray. 복도 왼쪽으로는 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이 서재입니다. 오 진짜 딱 바닥까지 천정까지 있는 통창인데요? 왜 통창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냥 액자입니다. 네네. 프레임이 액자입니다.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네. 이렇게 집들을 보러 다니면 보통 양평 뭐 이런 데는 추우니까 창을 조그맣게들 내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야 난방비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일단 크게. 예. 근데 의외로 이게 더 따뜻해요. 낮에는 사실. 양집안은 남향지. 햇살도 풍경도 통창 가득입니다. 서재 옆은 화장실인데요. 그러면 그렇지. 건축주가 이 좋은 전망을 그냥 둘 리 없죠. 아니 욕실에도 통창을 놓으셨어요? 네. 제가 제 주장이 가장 강력하게 투영된 진짜요? 공간입니다. 욕조에 누워서 풍경을 보고 싶다. 이게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진짜요? 제일 처음 얘기했던 난 욕조에 누워서 풍경을 볼 거야. 건축주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지만 설계 당시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공간이었답니다. 저는 찬성했죠. 저도 완전 찬성. 아, 까명이 극구 반대했구나. 너 그 욕조에서 그 반신욕 뭐 욕조 누우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할 것 같아. 근데 걔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 짜증나. 이씨. 개시는 제가 해야 되는데 원래. 아,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야, 좋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욕조에 앉아 멍 때리는 힐링 명소라는데요. 이 풍경을 집안에 들이기 위해 담을 두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답니다. 아니, 한 번은 여기 욕조에 누워 있는데 이게 스쿠터 소리가 들리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좀 지나갈게요. 알고 봤더니 요 옆에 논 저기 한참 추수철이어서 아니 욕조에 누워 계신데 마주치신 거예요? 지나가시죠. 동네에 소문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도 끝에 침실이 있습니다. 역시 통창은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긴 복도를 지나면은 통창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널찍한 부엌과 거실이 있는 메인 공간인데요. 여기도 통창? 여기도 통창입니다. 덕분에 어디 전망 좋은 카페 같은데요.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도면이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아지트라고 돼 있어. 아, 집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아지트 주택. 친구들의 집이 벌써 설계 단계부터 여기는 아지트야. 프로젝트명이 아지트. 그럼 그 아지트 사용법 한번 들여다볼까요? 건축주는 영화 음향 감독인데요. 일이 불규칙한 건축주가 집에 있는 날이 바로 아지트 문이 열리는 날. 먼저 도착한 친구들과 음악과 함께 몸풀기 수다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음악을 최대한으로 틀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 뭐 냉장고에서 맥주 꺼낼 때 눈치 안 본다는 거? 집에 있을 때는 캔맥주 하나 먹다가 다 먹고 또 꺼내러 갈 때 뒤에서 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눈치 없다는 거. 해가 조금 기울면 멀리 살거나 일이 늦게 끝난 친구들이 하나 둘 도착하는데요. 아지트 문이 열리면 이곳은 더 이상 건축주 우진 씨의 집이 아니랍니다. 각자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짐을 부려놓고 따로 또 같이 휴식을 취하는데요. 사실 친구들은 이 집 설계할 때부터 자신들의 공간을 찜해 놓았답니다. 네, 이 집에서 여기가 제 방입니다. 어머나, 여기는 다용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좀 조그만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집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이 공간이 여기는 내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개인 침구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 기본이라죠. 바닥에다가 먼저 깔고, 자, 요거는 베개, 요거는 침낭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요 비계가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개를 가져오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보일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온수가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가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이 방은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받은 방인데요. 사실 제가 친구들이랑 모임을 좋아하는데 저는 좀 시간이 좀 빠듯해서 직장이다 보니까 빨리 출퇴근해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제일 출입구 쪽 가까운 데서 잡았습니다. 여기는 우진 씨 서재방인데 주인 몰래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다네요. 사실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자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제 사실 저 친구들 몰라요. 근데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좋아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몰래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요. 기관지가 안 좋은 이 친구는 열 교환 청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그랬다네요. 요거는 이제 벽면은 규조토로 제가 또 해달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슬 어둠이 내리면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마당으로 집결. 불부터 피웁니다. 아저씨들이 이리 불을 피우고 싶어 하는 건지 참. 보다시피 정말이지 특별한 거는 없답니다. 그럼에도 아지트 화합이 있는 날이면은 열일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온다지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냥 옛날 얘기 계속 하면서 웃고 떠들고 새로운 일 있으면 또 새로운 일 얘기하고
그럼 예를 들면 사회생활하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약간 형식? 그런 형식 같은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연기자 되겠어?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가슴이 묻어버리고.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아빠도 남편도 또 노련한 음향 감독도 아닌 40년 전 그 개구쟁이 소년들로 돌아갑니다. 그 아내분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냥 한숨 쉬고 가라고. 하도 저희가 자주 만나니까 무슨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야 남자들도 말 많아. 무슨 할 얘기가 또 있다고 또 보냐. 좀 그렇긴 하다. 뭘 이렇게 맨날. 인정은 돼. 사실 뭐 모여서 이렇게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한 며칠 전부터 엄청 더 열심히 잘해줘요. 뭔가 그런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리고 또 여기 자체가 뭐 딴짓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워낙에 또 건실한 놈이고 제가 깔아놓은 게 맞습니다. 신뢰가 있는 또 친구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들 포함해서 많을 때는 일주일에 2-3팀이 우진 씨의 아지트를 찾아온다는데요. 집 좋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서만 난 거는 아닌가 봅니다. 우진 씨 집 코앞에 둥지를 틀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이 녀석들은 물론 뜻밖의 사고도 있었다죠. 하늘 창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가끔 부딪혀요. 이런 일들이 전원 생활하다 보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찬물 떠갖고 물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하면 이렇게 괜찮니 이러고 있으면 훅 정신 차리면 날아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덩치가 작으면 다 참새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옆에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있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됐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우진 씨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같은 공간이라죠. 무언가에 치이다 보면 사실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풍경 보고 새들 보고 이러고 있으면 그래봐야 뭐하나 이런 약간 해탈한 것 같네. 네. 심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계속해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목조주택하고 다르게요. 처마는 여기 살짝 거실 앞에만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처리됐고 다른 것보다는 이 소위 벤트라고 하는 숨구멍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목조주택은 배수가 쉽도록 지붕을 바공으로 처리하고 그곳에 숨구멍을 내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진 씨는 이런 전형적인 목조주택 모양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친구 춘한 씨가 고생을 좀 많이 했다죠. 언뜻 보기에는 평지붕 같지만은 기울기를 주어서 물길을 만들어 줬고요. 지붕 위에 중간중간 놓여 있는 사각형 보이죠? 그게 숨구멍 벤트랍니다. 벤트를 하는 방법이 천정 그 지붕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썼고 기능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여기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런 건 전혀 모르셨죠? 이 집에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었군요. 이제 집의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주방 너머 긴 복도를 지나면 나타나는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30m가 넘는 우리 집의 마지막 여정 종착지인가 봐요. 원래는 깜깜한 시어터룸으로 계획했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두꺼운 방음판으로 가릴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좌석 배치도 딱 맨날 어디를 보고 계시는구나. 오리들 아까 보니까 새 날아다니고 고라니 산책하시는. 네, 아까 먼저 고라니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친구들도 오면 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친구가 여기 제일 먼저 앉아. 일단 힐링 좀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네. 근데 오래 못 앉아 있죠. 뒤에서 기다리니까. 순서가 있고. 이 집 유일한 서양이라 노을 지는 석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 맛집. 대기표 뽑아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죠. 아유, 참 많은 집들을 탐구해 왔지만은 이런 재미있는 집도 있군요.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일탈을 해서 어떤 낯설음,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낯설음에 대한 굉장한 요구가 있대요. 그것을 집에서도 이제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보통 집은 낯설음이 아니라 편안함의 어떤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집도 그 낯설음을 조금 더 갖고 와서 기존의 어떤 집의 모습과는 다른 공간. 그래서 집 자체가 좀 더 생명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이제는 이게 돈으로 사고 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으로서의 더 근접해가는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함께 캠핑도 참 많이 다녔지만 집에 정착하니 해보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답니다. 다만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지요? 여기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긴 하지 앞으로. 그게 이제 우진이가 결혼만 안 한다는 전제하에 연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너 연애하는 순간 우리 아지트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양가 감정이 있어요. 친구로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이쪽에 결혼하면 어떡하지? 여기 끝인데 그런 마음이 진짜 이게 사실 싸우고 있죠 저희는. 미안하다. 아지트 2를 만들자. 저는 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60살 때. 방송 멘트로 친구들이 더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찾아갈 친구 집이 있고 찾아올 친구가 있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이고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 아지트. 이번에는 남한강을 따라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여주.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시끌벅적한 집이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딱 쭉 동네를 관찰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집이 저 지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통은 평으로 가는데 가다가 하면 싹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콧대를 키웠어요. 정말 지붕 콧대가 뾰족하네요. 어딘지 도도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이렇게 문이 열리네요. 건축주분들인가 보다. 재밌게 등장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두 분이 콧대가 높으신 줄 알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평평하게 해도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남향으로 하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게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펼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펼친 집이 됐고 또 집 이름도 나래제라고 날개를 뜻하는 날개를 펼치다 이런 의미로. 집을 날개처럼 펼쳤다니 집 모양 따라 지붕 콧대가 높아진 거군요. 나래제라는 이름처럼 이 집에서 활짝 펼치고 싶은 꿈이 있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이제 시댁분들하고 합쳤어요. 그렇게 30여 년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 중심의 삶보다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책임감 강한 남편을 따라 시부모님 모시고
시동생들 건사하면서 30년을 살아왔다죠. 이제는 아들도 독립하면서 못다한 신혼의 꿈을 펼치고 싶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는 같이 뭐든지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아, 이게 바로 결혼 생활 아닌가? 부부의 삶 아닌가? 이런 거를 여기 와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가전제품 가구가 다 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신혼 생활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어디 신혼집들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문은 방음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네. 방음문이 왜 차고에 있는 걸까요? 누가 음악 하시는 분이 집에 계세요? 저희 아들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아, 그럼 아드님 작업실인가요? 작업실은 아닌데 네.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비밀의 공간이 있나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공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방음문 자체가 네네. 워낙에 오. 방음문의 비밀은 잠시 뒤에 풀어보기로 하고 1층 탐구해 볼까요? 차고 계단은 현관과 연결돼 있는데요. 현관을 열면은 어머나 부엌과 널찍한 다이닝 공간이 나타납니다. 아이 부부만 사는 집인데 이렇게 큰 식탁을 두고 공간을 아주 시원하게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앞권은 폴딩도 너머로 보이는 남한강 전망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가슴이 그냥 뻥 뚫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제 강이 남한강이 앞으로 쭉 흐르고 또 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또 멀리 또 이렇게 여러 구비구비가 겹겹겹겹 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가깝게 있지도 않고 산이 멀리. 집의 방향이 정면이 아니라 모서리를 향해 틀어지는 것도 남한강 전망을 오롯이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집안 거의 모든 곳에서 남한강 전망이 가능하답니다.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이렇게 두 분의 이제 연배에 비해서 다른 집에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않은 게 거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부부는요 1층 공간을 손님들을 위한 접대 공간으로 구상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탁은 물론 앞에 테라스까지 넓게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앞에를 넓게 해서 한 30명 정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네. 하긴 다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마당이면 여기 하고 이렇게 저기 옆에다가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 갖다 놓고 그래서 30명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하고 나더니 50명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친정어머니 팔순잔치를 이 집에서 치렀다니 말 다 했죠. 은퇴하며 도시를 떠나왔지만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이 되기를 바랐답니다. 6월 정도에 입주를 했는데 평균 한 식사팀은 주에 2-3팀 그리고 뭐 티타임까지 한다면은 일주에 4-5팀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이 쉽지 손님 맞이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손님 접대가 가능한 거는 바로 남편이 달라진 덕분이랍니다. 옛날에는 주방에도 안 들어오더니 과자도 놔주고 많이 변했네. 시대가 바뀌고 집이 바뀌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왜요? 옛날에 안 들어왔어요? 옛날에 전에 집에 살 때는 안 들어왔죠. 그때는 뭐 주방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 번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저희 세대가 원래 다 그런 거 맨날 이렇게 그래요. 얘기해요. 저희 세대가 원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나는 당신 때문에 결혼을 했고 별 얘기 다 한다. 당신 집 아무 얘기. 탐구인데 부부 탐구가 돼버려. 아니 여기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 집에 사는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한 공간에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같이 있고 이러는 거를 뭐 쑥스러워서 그러는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 곁에 딱 붙어 있다네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청소며 뒷정리까지 30년 만에 신혼부부 맞네요. 부모님 모시고 대가족이 살 때는 방이 많아야 했는데요. 이 집에서는 방보다는 부부의 로망을 채워 넣는 게 더 중요했다지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집을 지을 때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거 꼭 해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깨닫게 되네요. 본인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집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드디어 들어가 보는 건가요? 네,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공간 같은데. 공들이 공간이 좀 비싼 공간이에요. 예.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네. 가만 보자. 아, 노래방이군요. 오, 탬버린과 마이크 완비. 미러볼까지 제대로 갖춰놓긴 했는데 로망이라기에는 조금 소박해 보이는데요.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뭐 노래방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또 영화 감상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조카들이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와서 뭐 어떻게 게임기까지 연결해서 저 화면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하, 남편의 소원은 집안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는 거였답니다. 손님들에게는 무료 개방.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라지요. 골프를 못 쳐도 상관이 없답니다. 노래방에 영화관까지 다 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이면 1차로 가볍게 차 마시고 어디 가지 하고 고민하기 마련인데 나래제에서는 1층에서 가볍게 차 마시고 지하로 내려와서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 팔순잔치 때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죠. 덕분에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문턱이 다른 집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 번 왔던 사람은 평균 한 3-4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형제들도 뭐 5-6번은 이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네들도 자주 있고 미안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 대식 씨 얼마나 골프를 좋아하시면은 집안에 골프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땅을 사기 전에 그 전에 스크린 골프장부터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스크린 골프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주워도 가기가 싫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혼자 그려본 설계도인데요. 보이시죠? 집의 중심에는 늘 골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은미 씨에게는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다죠. 처음에는 눈치가 많이 보였죠.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많이 살폈죠, 사실은. 골프장 때문에 예정에 없던 지하 공간까지 만들어야 했는데 아직도 아내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른다네요, 글쎄. 골프나 노래방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아, 그게 좀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곤란한 건 아닌데 어쨌든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까려면 까야죠. 지하를 골프장 때문에 이제 벙커 주차장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비용까지 합하면은 뭐 그 이상 들어갔겠죠. 어머나, 건축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데
은비 씨 반대 안 했어요? 이거 져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나? 각자 살아야 되나? 이 정도로 정말 심각했었는데 가장으로서 30년 이상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 집을 지을 때도 컨셉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자. 우리 부부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집을 짓자. 그러면은 남편이 하고 싶은 것도 존중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에 거의 비용이 2배 이상 들었지만 만족도는 또 2배 이상 또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결정이 간단해지더랍니다. 덕분에 집에 있어도 지루할 일이 없다지요. 지하가 남편의 공간이라면 2층은 아내의 공간. 널찍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에 거실이 있었네요. 뾰족 지붕까지 6m에 달하는 천장 덕에 개방감이 좋습니다. 아니 마치 아까 계단 올라올 때는 이렇게 동굴에 다 이렇게 올라온 느낌인데 뻥 터지면서 우리가 극장 갔을 때 깜깜하다가 확 열리는 것처럼 오 완전히 야 어떻게 이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재밌는 게 보통은 우리가 박공집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네. 여기가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니까 뭔가 중심점도 만들어져 있는 착각도 있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있고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싹 분산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도 있어요. 예. 길을 여기서 쫙 가만히 있어서 길을 막 받을 것 같아. 진짜 명당이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이 자체로. 뭐 풍수지리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층 역시 모든 공간에서 남한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한 층이 높아지니 보이는 풍경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창가의 원목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카페처럼 사용한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을 다녔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은행을 다녔었고 그러다가 IMF 때 집사람은 먼저 은퇴를 했고 맞아요. 당시 부부은행원이 명태 1일순이었죠. 생활력 강했던 아내는 다시 취직을 해서 맞벌이를 했는데요. 그렇게 30년 부부는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이제 이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하는데 좀 너무 지쳤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제가 바랬던 결혼 생활은 이렇게 그냥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꽁냥꽁냥 살아가는 그런 게 꿈이었었어요. 30년 만에 신혼집을 짓는데 아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코너창이었답니다. 참 소박하죠. 창밖 전망을 침대에서도 마음껏 보기 위해 침대도 창문 높이에 맞춰서 높였다지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여기서 남한강의 물 한 개도 보고 경치도 보면서 진짜 일어나면 아침에 30분 그냥 지나가요. 멍 때리면서. 그리고 또 자기 전에 하늘의 그 별, 별 보면서 자고. 어머나 정말 그림이 따로 없네요. 아내는 이 특별한 풍경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데요.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답니다. 하자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길래 하자 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집사람 로망인데 그거를 제가 또 실현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증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기술이 충분히 앞서가 있고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살아보니까 많은 집을 봤을 때 이렇게 유리와 유리가 만났을 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여기 덕 있으면은 이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집안에 집이 있네. 매일 아침 아내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 아내의 특별 요청 공간이랍니다. 다락방은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실로 정해놓고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이제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의 놀이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작은 창문으로 미래의 손주랑 소통하는 게 꿈이라지요. 이제 2층에 마지막 공간이 남았는데요. 부부가 함께 간단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썬룸입니다. 꽁냥꽁냥 재미나게 사시네. 실혼집 맞네요. 여기 와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동안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직장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 와서는 본인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사람은 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직장 다닐 때는 제대로 된 취미 하나 갖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부부가 일 삼아 취미 활동 중이라지요. 아내가 오카리나를 시작한 지 3개월. 남편 기타는 독학이라는데 벌써 이렇게 합주까지 대단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제빵제가 또 요가 또 오카리나 또 김치도 배우러 다니고 그다음에 또 등공예도 배우고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고들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골프도 한번 싱글까지 한번 해보고 기타 연주도 좀 남들 앞에서 폼나게 한번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한번 키워보면 그것도 한번 뜻있는 그런 은퇴 후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 은퇴 후 시간은 황혼이 아니라 청춘입니다. 남편 대식 씨 고기 잘 구우시네요.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머나 이거 건축주집 맞죠? 오늘 손님들이 이 집하고 인연이 있나 보죠? 이분들은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이에요. 자주 옵니다. 집 시공을 해준 현장 소장님 생일 파티랍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는 삶을 짓는 것과 같아서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눈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소장님이 노래방을 제일 애용하세요. 그쵸. 네. 제일 많이. 템버린이랑 거의 기능을 제일 많이 쓰시는. 고수님이십니다. 전수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집을 완공하기 전부터 여기 집 지면은 지하실은 내 거다. 그 정도로. 아니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이득금이라 그런 거는 저를 주기로 하시잖아요. 대신에 월 100만 원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반입하고. 공가질이 또.
사실 은퇴하신 분들은 집을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많으시고 또 초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저희가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이 활용을 잘하시고 계시는 거여서 그게 너무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날개 펼친 이 집이 딱 그러네요. 때로 펼치고 때로 품으며 힘찬 인생 2막 응원할게요. 좋은 콘도나 호텔, 뭐 백화점 이런 데 간 집인 줄 알면서도 되게 좀 빨리 가고 싶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호텔이나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탁 트이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에너지원, 원동력을 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정말 집다운 집을 내가 가졌구나.